요거 지금까지 찍은 거는 내일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하나하나 올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영상이 길어가지고. 어제 이어서 대출 채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채권은 개정 과목이 2개 있었는데 외상 대출금이랑 바드러움은 실제로는 약소범을 받은 거죠. 어음은 보통 전자 형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어제 첫 번째 했던 주제가 16번 문제였죠. 16번에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였죠. 추심을 의뢰하거나 추심 위임했다. 이 받을 어음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주제가 추심 위임이었습니다. 대신 받아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추심 수수료가 나왔어요. 추심 수수료는 800점 수수료였고, 그럼 이제 다음 주제 16번은 추심이었고, 이제 17번 주제입니다. 17번 주제는 할인하고 할인료 이런 말이 나와요. 할인하고 할인료. 이제 할인이라는 말은 어제 나왔었거든요. 어제 언제 나왔냐면 그 14번 문제에 또 할인이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하냐면 14번은 제품을 판 거에 대한 할인이잖아요. 제품 자체에 대한 할인이거든요. 근데 17번은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건데 그 어음에 대한 할인입니다. 대상이 당연히 다르고요. 그러면 이때 그 17번 문제를 이해하려면 금리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앞에서 살짝 설명해 드린 적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이름은 뭐로 할 거냐면 약속어음 할인인 거예요.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거래라고 같이 나와요. 그럼 일단 이 구조를 먼저 알려드리고 구조부터 보고 금리 개념 이해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건 뭐냐면 ABC로 설명을 드릴게요. ABC. C는 은행이에요. A랑 B는 회사고 A 기업, B 기업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B가 A한테 물건을 팔 거예요. 매출을 했어요. 그리고 A는 B한테 약속어음을 줘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물건 팔고 어음을 받았구나. 그러면 B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어음을 꼭 갖고 기다렸다가 A 기업에 은행이 있겠죠. 거래처원에. 거기 가서 돈 받으면 돼요. 원래 그런 구조죠. 근데 B가 급전이 필요해진 겁니다. 급전. 그래서 기다리질 못하고 C 은행한테 가요. 이걸 갖고 가라. 이걸 그대로 갖고 가요. 근데 이 약속어음은 A한테 받을 수 있는 어음입니다. 갖고 있으면 A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죠. 갖고 왔어요. 은행한테 갖고 가서 팔려고 해요. 팔려고. 내가 이거 500만 원 써있는 어음인데 이거 살래? 라고 한 겁니다. 은행은 당연히 500보다 싸면 살 거예요. 왜냐면 은행은
가진 게 돈이고 시간이거든. 그럼 만약에 490에 사서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 기다리면 10만 원 내가 먹는 거거든요. 네,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이 C은행인데 이 약속금 A를 490에 샀잖아요. 그럼 이거를 시간이 다 됐을 때 A은행 가서 돈을 500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수표는 아직 안 배웠죠. 수표랑 어음의 공통사항이 있는데 수표랑 어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수표는 현금 교환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표에 써 있는 금액 있죠. 이 금액을 은행에 갖고 가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수표는 내가 은행에 갖고 가는 날 바꿔줘요. 그러니까 날짜 제한이 없어요. 수표는 그냥 갖고 가는 날 줘. 근데 어음은 지급기일이 써져 있었죠. 그게 차이예요. 공통점은 갖고 가면 돈으로 바꿔준다. 차이점은 수표는 지금, 어음은 써진 날짜에.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은 갖고 가야 현금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필연적으로 부도의 이슈가 있어요. 갖고 갔는데 돈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돈이 없네요. 그 부도예요. 그러니까 부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한 표현은 지급 거절. 그럼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행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A 통장에 돈이 없어서야. 그냥 A 통장을 딱 봤는데 A 통장에 돈이 없는데요? 못 드리겠네요. 그럼 부도가 난 거야. 그럼 수표랑 어음 중에 뭐가 부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어음이겠지. 왜냐면 어음은 더 길잖아요, 기간이. 그럼 그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그래서 지금 어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하나 낀 거라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C은행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C은행이 B 기업한테 이 A 약속금을 살 때 그냥 사지 않는다고요. 확답을 받고 산다고. 혹시 내가 이거 만기 때 A한테 가서 돈 못 받으면 너 어쩔래? 네가 갚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이거 490에 샀는데 갔는데 돈 없어요 이러면 490 날렸네 이럴 거예요? 그럼 B한테 득달같이 가서 야 500 내놔 빨리 이럴 거 아니에요. 그 확답을 받아놓고 판다고. 그게 상환 청구권이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은행이 500짜리라고 치면 은행이 490을 준다고 칩시다. 490을 줬다고 해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B가 과연 이 수표를 490에 판 걸까? 판 게 아닙니다. 이 5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약속금을 담보로 490을 빌린 거라 봐야 돼요. 왜? 내가 500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90 빌려서 500을 갚게 생긴 꼴이라고 지금. 왜냐면 이유는 은행이 바보가 아니라서지. 여러분이 은행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무조건 500을 받아야 되니까 A 가서 500 받아보고 받으면 끝이고, 갔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갔는데 배지 먹었다. 그럼 난 너한테 와서 500을 받아가겠다 이 말 아니에요. 무조건 받겠다고. 나는 500을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다고. 그럼 당연히 B는 이 약속금을 지금 볼모로 잡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은행은 이 약속금 A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그래 네가 A한테 500을 받을 수 있나 보구나, 그거 믿고 490 빌려줄게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음을 판 게 아니죠.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라고. 이런 걸 차입 거래라고 해요. 맞지? 이거 매각 아니죠? 매각은 팔아버린 거잖아. 팔아버린 거. 그럼 이게 매각이 되려면 내가 이 약속금 A를 얘한테 던져버리고, 네가 A한테 돈을 못 받든 받든 난 상관 안 한다, 이게 돼야 되거든. 그게 매각 거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당근마켓에 내가 휴대폰을 팔았어. 휴대폰 팔았어요. 근데 팔면 째 거죠. 근데 얘가 휴대폰이 안 돼요, 고쳐주세요.
아, 잠깐만요. 제가 가서 고쳐드릴게요. 이거 내가 판 거예요? 판 게 아니지. 판 게 아니지. 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이 어음을 내가 AS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럼 이게 원래대로라면 차익 거래죠? 근데 여기서는 매각 거래라는 말을 써놨잖아요. 그렇다 치자고. 그러니까 매각 거래가 말은 안 되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란 소리지 가정. 근데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상식이죠 상식.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 이제 금리를 볼게요. 금리. 제가 금리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어음이 500만 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500만 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500만 원이 100%예요. 500만 원이 100%. 근데 시간이 지나면 1%를 주겠다. 지금 금리가 1%인 거예요. 금리는 돈에 대한 사용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500을 은행한테 빌려주면 은행은 내 500으로 막 주식 같은 거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00을 공짜로 쓴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료로 5만 원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 적금 가입하는 거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용료 받는 거예요 월세.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싼 거지 금리가. 그러니까 요새 돈 생기면 뭐 비트코인 하려고 그러지 적금들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적금은 그냥 돈을 묶어두는 의미밖에 없죠. 이자를 먹는다. 왜냐면 물가 상승률을 3%로 먹거든요 보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100만 원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 100만 원짜리 물건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1년 뒤에 이 100만 원짜리 물건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물가 상승률이 3%면 103만 원이 된다는 소리거든. 물건 값이. 근데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물건 가격은.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현금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100만 원짜리 물건 살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100만 원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었어 지갑에. 그리고 1년이 흘렀어요. 그럼 내가 똑같은 물건 살 수 있나요? 못 사. 못 사잖아요. 근데 내가 이 100만 원을 지금 예금 가입해놨어. 그럼 1년 뒤에 얼마 돼요? 101만 원 되지. 살 수 있어요? 못 사지. 그럼 내 돈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야. 물가가 오르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 돈은 계속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 없겠지. 그럼 내가 최소 3%는 먹어야 선방을 치는구나. 이 개념을 알아야 돈을 뭐 벌든가 말든가 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 금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금 가입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어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부동산하고 3%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예적금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3%를 안 주니까. 대충 이런 느낌인데 그럼 내가 이 돈을 맡기면 1년 뒤에 101%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아직 세금을 안 배워서 그런데 그럼 여기서 505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500만 원은 내 거죠 원래. 그럼 5만 원은 꽁돈이죠. 그럼 5만 원에 대해서 세금 떼요 또 15.4%. 그럼 그렇게 떼면 또 4만 얼마 들어오지. 그럼 1%가 아닌 거야 또. 그러니까 세전 이율이랑 세후 이율이 달라요. 세후로 때리면 이율이 더 적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배우면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냥 아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런 개념으로 회계를 배우는 거죠. 자격증보다는. 자, 이런 개념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어렵잖아. 근데 문제는 이 100%, 1%, 101%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지금 어음을 500만 원짜리 받았잖아요. 어음은 외상이죠.
그럼 내가 지금 500만 원짜리 물건을 줬어요. 그럼 지금 500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극단적인 예시예요. 1년 뒤에 돈을 주진 않아요, 보통. 그럼 1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어음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럼 이때 나는 원래 지금 500을 받아야 되죠. 근데 1년 뒤에 500밖에 생긴 거예요. 물건은 지금 500을 줬는데 쟤가 어음에 1년 뒤 날짜를 써서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럼 나는 1년 뒤에 500을 받잖아. 맞죠? 외상은 무이자거든. 그러면 1년 뒤에 101%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근데 얘가 500만 원인 거야. 1년 뒤에 500 받으니까요, 우리가. 그럼 일단 이거 자체가 손해인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500만 원짜리 물건을 줬잖아요. 지금 현금 500을 받고 바로 예금 가입하면 1년 뒤에 505만 원 되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냥 1년 뒤에 500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일단 5만 원 손해보고 시작해. 일단. 그러니까 외상 자체가 손해야. 그러니까 현금은 지금이 제일 비싼 거예요. 자, 그러면 500만 원이 101%가 됐잖아요. 그러면 100%는 당연히 더 적지. 왜냐면 이 500만 원을 101개로 쪼개서 100개를 곱한 게 오늘의 가격이잖아요. 또 해볼게요.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4950, 495 이렇게 나오네. 4950, 495. 소수점은 그냥 절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한 5만 원 손해보자, 대략. 한 49,500원 정도? 대략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1년 뒤에 500을 받는데 그게 만약 지금 받으면 얼마인 거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했다 그래요. 현재 가치로 할인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액면 금액이라는 말 있죠. 종이에 써진 금액을 액면 금액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약속어음 500짜리를 받았잖아요. 근데 500만 원이 액면 금액이긴 한데 그 날짜가 1년 뒤로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걸 500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액면 금액 명목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써진 금액을 그대로 믿는 걸 명목 가치라 그래. 그냥 명목상으로 그렇잖아요. 500. 근데 얘는 얼마예요? 495만. 이걸 알아야 돈을 번다고. 은행은 이걸 아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500 써 있으니까 500이네 이러고 살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교훈,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돈.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급전이 필요해. 그럼 이걸 은행에 갖고 가서 판다 그럴게요. 그럼 은행이 얼마 준다 그런다고? 500 줘요? 절대 안 주지. 은행은 바보가 아닌데요. 1년을 기다려야 500을 받을 수 있는 걸 누가 500 주고 사냐고. 당연히 싸게 사겠죠. 한 490에 살라 그럴걸? 그래야 이윤을 먹으니까요. 뭐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500짜리는 500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7번 문제를 보면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 들고 간 거 아니에요. 500만 원 써진 거. 이거 팔게요. 저 돈이 급해요. 하니까 은행이 계산기 두드려 받겠죠. 그러니까 대략 한 1%로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495만 원 주고 살게요. 이런 거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얘는 실제로 지금 49,500원이 상승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근데 은행은 그냥 5만 원을 후려쳐서 사겠다고 한 거지. 그럼 은행은 500원 먹는 거거든. 500원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490에 사면 엄청 이득을 보는 거지. 네.
한 5만 원 먹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업이 될 수 있겠죠. 그냥 시간이 돈이란 걸 알면 이런 것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이런 거 하면 돼. 이런 걸 어음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카드깡 이런 거 들어봤어요? 카드깡. 카드깡. 그 돈 없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돈이 필요해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맥북을 하나 사요. 맥북을 12개월 할부로 사. 360만 원짜리를 12개월 할부로 사요. 그럼 한 달에 30씩 내면 되지. 근데 나한텐 맥북이라는 물건이 생겼잖아요. 이거 350에 팔아. 현금으로. 그럼 난 350 생기잖아. 이걸로 또 쓰고 다니는 거야. 이게 카드깡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음으로 바꿔봐. 내가 지금 35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거래처 가가지고 360만 원짜리 물건을 판다 그러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돈이 없대.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없다. 야 그럼 어음 하나만 써줘. 1년 뒤에 돈 줘도 돼. 어음 하나만 주라고. 그럼 상대방은 그럼 1년 뒤 정도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어음을 써서 줘요. 그럼 난 360짜리 어음이 생겼지. 이거 갖고 은행 가. 350에 팝니다. 현금 350 생기죠. 지금 이거 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어음깡이에요. 어음깡. 근데 전산회계 1급 주제 어음깡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어음깡을 어음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팩토링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나오진 않고요. 그러니까 어음할인 이 카드깡 개념이란 거예요. 현금화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급전 필요할 때 손해는 보지만 현금이 생기잖아. 그러면 지금 이 1%가 5만 원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12개월이거든요. 12개월. 내가 한 5만 원이니까 계산이 복잡하네요. 6개월을 기다렸다 합시다. 6개월을 경과했어요. 경과. 그럼 내가 1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어음을 지금 당장 팔면 5만 원 손해봤거든요. 근데 6개월을 버틴 거예요. 그럼 가격이 좀 올랐겠죠. 얼마가 올랐을까? 지금 1년에 5만 원이에요. 왜냐면 500만 원이 임명금액이죠. 금리가 1%죠. 근데 여기서 이 돈을 못 받는 거는 약간 벌금 같은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1년을 못 기다렸잖아. 1년을 못 기다린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분의 12만큼 못 기다렸기 때문에 이만큼 벌금이 5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6개월 기다렸죠. 그럼 이 6개월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벌금의 대상은 못 기다린 6개월이겠지. 그럼 우리는 은행에 이걸 얼마에 팔까? 25,000원을 못 받겠다. 지금 벌금 구하는 거예요. 벌금 1년 못 기다리면 5만 원이죠? 근데 내가 6개월을 기다렸다고. 그럼 6개월 남았어요. 얼마 주실래요? 하면 은행은 액면 금액이 500인데 이자율이 1%인데 6개월 못 기다리셨네. 6개월. 6개월이니까 25,000원 뺄게요. 이런다고. 25,000원 손해보기 싫으시면 6개월 기다리세요. 이러면 된다고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돈이 많잖아요. 그럼 기다릴 필요가 없어. 돈 많으면 495에 팔게요. 그러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일단. 이게 불변의 진리라고요. 시간이 돈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때워야 되고 딱 그 개념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사고 싶은 것 뉴발란스 992 사고 싶다. 직구로 사야 된다고 할게요. 그럼 직구가 더 싸죠, 국내보다. 왜냐면 국내 그 되팔럼들은 해외에서 지들이 사놓고 파니까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거 엄청 가격 올랐던데. 그럼 만약에 국내에서 사면 얼마지? 50 되나? 뭐 가격을 안 봤는데 국내가 30이라 치고 해외가 25라고 쳐볼게요. 얼마인지 몰라요. 돼요? 네, 해외 배송 한 2, 3주 걸리죠?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럼 국내 배송 시키면 되죠? 내일 와요 그럼.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3주 기다려야지. 돈이 없으니까 시간으로 때워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금리가 커질수록 시간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5%면 시간이 더 비싸게 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말하면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가 낮은 시대다.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게 좋죠. 이자가 싸니까. 그런 개념이지.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에 저금하면 되고요. 그렇게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음을 받는 것 자체가 손해죠. 그러니까 원래 1년 뒤는 505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음을 받는 순간 이미 5만 원을 손해보고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못 기다리면 또 손해보지. 이중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약속어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권. 끝까지 기다린다. 중간에 판다. 끝까지 기다리면 500 받을 수 있죠. 그래도 손해죠. 근데 중간에 팔아버리면 어때요? 더 손해보죠. 더 손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1년 뒤에 500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3개월 뒤에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돈을 더 줄까요? 아니지. 500 주지. 늦게 오셨네. 500 주지. 그러니까 내가 못 기다리면 손해를 보지만 더 기다렸다고 돈을 더 주지도 않는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깔려있지 않으면 좀 힘들죠. 왜냐면 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돈을 액면 금액으로만 생각하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곧 돈이다. 이것까지 추가가 돼야 진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계산 문제까지 낼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답을 한번 구해볼게요. 17번에 어음 할인 매각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매각 거래라는 말은 은행이 바보다. 이 말이 은행이 바보다. 은행은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냥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그 뒷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17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제품을 판매하고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500만 원. 이거 받으러옴이죠. 그래서 이 받으러움을 할인했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다가 500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은행에 줘버렸단 소리죠. 그럼 우리는 이 자산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대변에 받으러움이 사라진다. 500. 받으러움 500. 근데 얘는 받을 돈이죠. 받을 돈. 누구한테 받을 거냐? 대전 거죠. 대전. 원래 대전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받으러움이 사라지는 원인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기가 됐다. 만기가 돼서 너는 절로 가고 돈 갖고 와. 이런 경우. 두 번째는 이게 없어지는 경우예요. 사라져서 은행에 줘버렸잖아요. 너 가져라. 그리고 돈 줘라.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산이 사라지는 경우. 만기가 된 건 아니죠. 자산의 감소는 맞아요. 나한테서는 떠나갔으니까. 뭔가 대가가 있어야겠죠. 근데 5만 원은 안 들어와 일단. 안 준다 그랬으니까. 5만 원은 빵꾸가 나겠죠. 그럼 이 5만 원의 성격을 먼저 찾아볼게요. 나는 500짜리를 줬는데 쟤는 495만 원밖에 안 주죠. 그럼 이 5만 원은 비용이지. 자산의 감소분이기 때문에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제 찾을 건데요. 이름이 길어요. 8글자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이름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일단 쓰고 이름 뜻 볼게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름이 길수록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을 이해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매출 채권 나왔죠? 그럼 제품이나 상품을 팔았던 소리고 돈을 아직 못 받았던 소리예요. 매출 채권은 두 개 있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 그리고 뒤에 처분이란 말이 붙었네요. 팔았던 소리죠. 외상 매출금 팔 수 있나요? 못 팔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출 채권을 처분했다라는 말은 뭘 팔았던 소리죠? 어음을 팔았던 소리겠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외상 매출금은 아무도 안 사주는 걸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요. 매출 채권을 처분했다. 그러면 어음의 선택권은 두 개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중간에 판다. 팔았죠. 팔면 손해 보죠. 팔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처분 손실이지. 매출 채권 처분은 약속어음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어음 중에 받으러옴 처분이지. 그럼 어음 팔면 손해 본다 했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때 혹시 매출 채권 처분 이익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짝짝이 계정이에요. 처분 이익은 없는 계정이에요. 절대 없어. 왜냐면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름도 복잡하고 왜 처분 이익은 없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돈만 받겠죠? 보통 예금으로. 보통 예금 뭐 금액은 쓸 필요도 없다 그랬죠. 시간이 아까워서 안 쓰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누가 495 썼다고 칭찬해 주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금리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16번의 추심 수수료는 금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값 3만원 주세요 이런 거였고 17번은 금리의 개념이 들어가서 5만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질수록 할인료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산 문제까지는 내지는 않아요. 그건 보통 뭐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하루 단위로도 내는데 우린 뭐 그냥 우린 그것만 알면 돼요. 어음은 팔면 손해를 본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리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는데 매각거래 반대가 차익거래라 그랬죠.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냥 생각만 해볼게. 생각만. 만약에 이게 차익거래면 내가 이 어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했죠. 그럼 이 어음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내가 500을 은행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 받을 어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 거니까 그때는 차입금이 돼버려요. 빌린 돈이 돼버려요. 500만 원이. 500을 빌린 거로. 저 어음 500만 원짜리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500 빌려주세요. 얼마리든. 그럼 500을 빌려서 495만 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왜 5만 원을 빼고 주세요? 하면 선이자야. 선이자. 5%는 떼고 드릴게요. 그럼 이 5만 원은 이자 비용이 돼요. 그냥 그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냥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뭐 회계를 공부하셨던 분이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안 돼도 상관도 없다. 그냥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8번 문제는 두 번째 줄에 배서양도라고 써 있는데 중요 표시 할게요. 배서양도. 배서양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 번째 이슈예요. 배서양도. 배서는 모른다고 쳐요. 배서는 모른다. 양도는 들어봤죠. 신용카드 뒤에 양도하지 마세요 써 있거든요. 주지 마세요 이 말이죠. 팔지 마세요. 양도 반대는 주식 팔면 매도라 그러죠. 사는 거 뭐라 그래요? 매수라 그러지. 그럼 양도 반대 뭘까요? 양수겠지. 그럼 배서양도 반대는 배서양수 정도가 되겠죠. 둘 다 잘 나와요. 양도는 주는 것, 양수는 받는 것. 그럼 뭘 주고 받냐? 지금 주인공 약속원이죠. 약속원을 준다, 약속원을 받는다예요. 그럼 이제 배서의 뜻을 볼게요. 배자 한자겠죠. 배 하면 배경하면 배산임수.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배경이 앞이에요, 뒤에요? 뒤쪽 배경하면 배산임수. 뒤에 산을 끼고 앞에는 강이 흐른다. 그럼 배가 무슨 뜻 같아요? 뒤란 뜻이죠. 배 후에 누가 있다 이러잖아요. 수영 뒤로 하는 거 뭐라 그래요? 배영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배자가 뒤라고 그래. 뒤. 그럼 뒤라는 소리네요. 서명 뒤에 서명한다고. 요거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되는데 주인이 바뀐다. 서명을 한다. 이 말은 뭔가 계약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 너 가져라 이런 느낌. 서명을 해서 널 준다. 이제 네 거다. 내게 아니라 네 거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 그림을 얹을게요. ABC 세 명이 나옵니다. ABC A, B, C. 여기서 연결고리는 B고요. B. 얘가 지금 중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B가 A한테 매출을 할게요. 물건을 팔았어요. 그 대가로 A가 B한테 약속어음을 줄 겁니다. 이 약속어음을 갖고 있으면 A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끝나면 B는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돈을 A한테 가서 받는다. 두 번째, 은행에 판다. 뭐 이 정도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하면 추심 위임은 은행에 맡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은행에 맡기긴 하는데 은행이 그 어음이 내 건 건 알죠. 그러니까 이건 판 건 아니지. 끝까지 기다리는데 내 대신 네가 기다려라. 물론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네가 그냥 받아서 입금만 해라 이런 개념이고, 할인은 은행한테 너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은행이 돈을 받아가죠. 난 만기가 상관이 없어지고, 추심은 나도 만기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추심은 내 거, 약속어음 할인은 네 거. 그다음 이제 배서약도가 온 건데, 그럼 이때 B가 약속어음 A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죠 지금. 근데 내가 C한테 물건을 또 사야 돼요. C가 B한테 매출을 또 합니다. C가 B한테 물건을 주면서 야 돈 내놔, 돈 줘 하니까 B가 나 돈은 없고 A한테 받은 약속어음 있는데 이거라도 받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500만 원짜리로 쳐봐요. 500만 원 A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C한테 가서 500만 원짜리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럼 500만 원 달라 그러겠죠. 주머니 뒤지는 척을 해. 돈이 없네. 근데 이게 있다. 이거라도 가질래? 그러면 C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지. 난 지금 500을 받으러 왔는데 얘가 갑자기 A 약속어음을 꺼내요. 심지어 내가 모르는 애야. 물론 은행만 가면 되긴 하는데 좀 기분 나쁘죠. 강제로 외상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B가 배서 약속어음을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서 양도예요. A가 배서 양도를 한 겁니다. A가 배서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B가 양아치잖아요. 양아치 짓을 한 거예요. 배서 양도. 그러니까 짬 때렸다 이 말이야. 짬을 시켰다. 네가 가서 받아라 돈. 그럼 얘는 현금화를 시켜버린 거랑 똑같죠. 기다려서 500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그냥 물건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B는 개꿀이고 C는 지금 이걸 전가받아 버린 거야. 그럼 얘는 당했죠. 양아치 짓 당했죠. 배서 양수. 얘가 배서 양수.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 B, C가 있는데 수원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하면 수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A는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B랑 C가 거래하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B랑 C랑 둘이 거래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없는 A 이름이 나와. 어음 주인이 A니까. 그게 배서 양도랑 배서 양수의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면 되는데 문구만 확인하고 좀 쉴게요. 그럼 18번은 배서 양도를 했다 이러죠. 그럼 내가 여기 A, B, C 중에 누구예요? B죠. 그러니까 내가 양아치다 지금. 내가 지금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배서 양도 나왔을 때 배서 양도는 서명을 해서 넘겨준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문제를 못 풀어요. 내가 A, B, C 중에 B고 양아치다. 짬 때려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비교. 19번 문제를 봐요. 19번 문제 배서 양도라고 나왔죠. 근데 배서 양도 뒤에 뭐라 써 있어요? 받고 배서 양도 받았다고. 그럼 내가 B인가요? C죠.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착하게 배서 양도, 배서 양수 이러지 않는다고요. 배서 양도 받았다, 배서 양도 됐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배서 양수지. 그럼 나는 C다. 그럼 쟤가 양아치네. 쟤가 양아치니까 나는 당하고 있는 거겠죠. 그 정도 느낌을 받아야 된다. 비교하라고 지금 두 개 다 넣어놨죠? 왜냐면 둘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정도 확인하고 좀 쉬다가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